전 장군님을 사랑해요. 평양특별공연단 소프라노가 무대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부인 리설주가 그녀를 향해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과연 무대 위 그 열정적인 고백과 영부인의 분노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께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름은 박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아직도 북에는 제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까요. 2019년 1월 평양은 한겨울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따뜻했어요. 모란봉구역 창정거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아버지가 당 간부셨기 때문에 난방도 잘 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들도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께서 아침상을 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오늘 연습 열심히 해라. 신년 특별 공연에 내가 선발될 수도 있다더구나.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노래를 배웠죠.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은하수관 현악단에 들어간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말단이 무슨 특별 공연이에요. 아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하단다. 우리 은혜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좋아하는 노래를 하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모란봉 공원을 지나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이 좋았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어요. 단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선배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혜야, 들었어? 이번 신년 공연에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오신대.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연습 더 열심히 해야 돼. 혹시 모르잖아. 그날 오후 연습은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단장 선생님이 한 소절 한 소절 세세하게 체크하셨어요. 저는 소프라노 파트였는데 우리의 태양이라는 노래를 맡았습니다. 박은혜 동무, 그 부분 다시. 감정을 더 실어야 해. 예, 선생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은혜야, 왔니? 밥 먹어라. 아버지, 저 이번에 특별 공연 독창 맡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우리 딸이 최고 지도자 동지 앞에서 노래하게 되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오빠도 휴가 나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군 장교였던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혜야, 떨지 말고 잘해. 우리 가문이 영광이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 평양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으니까요. 2019년 2월 신년 특별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대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2019년 2월 15일 제 인생이 바뀐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신년 특별 공연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장을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떨지 마라. 넌 잘할 수 있어.
어머니, 저 너무 떨려요. 만약 실수하면 어떡해요? 괜찮다. 평소처럼만 하면 돼. 우리 은혜가 제일 노래 잘하잖니. 만수대 예술극장 분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단원들이 모두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는 하얀색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10분 후 무대 대기. 단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창, 기악 연주, 무용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객석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맨 앞줄 가운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요.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태양, 빛나는 별이여.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었어요. 음악 속에 빠져들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거든요. 마지막 고음을 끝내고 무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큰 박수 소리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단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은혜야.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무척 만족하셨단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보이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박은혜 동무, 잠시 따라오시죠. 예, 제가 무슨, 걱정 마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다른 단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극장 안쪽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방이었어요. 붉은색 소파, 금빛 장식, 큰 샹들리에 저는 그런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은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영광입니다. 앉으시오, 동무. 그분은 웃고 계셨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노래 참 잘하더군요. 목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앞으로 특별 공연단에서 활동하는 게 어떻겠소? 나를 위한 공연을 맡아주시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영광입니다, 동지. 좋소. 조만간 연락이 갈 것이오. 그분이 나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술까지 꺼내셨어요. 우리 딸이 특별 공연단에. 이거 대단한 영광이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조심해라.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다치는 법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다. 그때는 어머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경고였는지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봄, 저는 특별 공연단에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대우를 받았어요. 대동강 근처 최고급 아파트를 제공받았고 식량 배급도 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박은혜 동무, 오늘 오후 3시에 준비하세요.
보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왔습니다. 창문에 검은 필름이 붙어서 밖이 안 보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내리십시오. 호화로운 별장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어딘가였어요. 주변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분이 계셨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왔소, 동무. 편하게 앉으시오. 예, 동지.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평양냉면, 불고기, 신선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들이었어요. 많이 드시오. 노래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그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악 이야기, 예술 이야기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동무는 참 재능이 있소. 앞으로 나를 위해 노래해 주시오. 영광입니다, 동지.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에 2~3번씩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동무, 나는 당신이 줬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의 절대 권력자였으니까요. 동지, 거부하지 마시오. 나를 거부하는 것은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은혜야,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얘야, 너 우는 거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거부할 수 없구나. 선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시계, 귀금속, 외제 화장품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다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부러워했어요. 은혜야, 너 정말 운 좋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총애를 받다니. 응 그래.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직위가 올라갔어요. 오빤 좋은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파트를 받으셨고요. 은혜야, 다 내 덕분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은혜, 당신 때문에 요즘 행복하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 저는 지옥에 있는데요. 202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금빛 감옥에 갇힌 새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설주, 그분의 부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 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가면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오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새로 부임한 단장 김선아가 문제였습니다. 40대 초반 여자였는데 영부인의 측근이었어요. 박은혜 동무. 김선아의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예, 단장 동지. 이게 무슨 노래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잘 부르겠소. 제 노래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시 감정을 실으란 말이오.
다른 단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부분을 반복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였어요. 다른 단원들은 쉬고 있는데 저만 계속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은혜 동무는 개인 연습 더 하시오. 예. 연습이 끝나고 선배 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은혜야, 조심해. 단장이 너를 찍었어. 왜요, 언니? 몰라. 영부인께서 시키신 거야. 너 때문에 알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리설주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며칠 뒤 중요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 공연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독창을 맡을 줄 알았습니다. 이번 공연 독창은 리명희 동무가 맡겠소. 김선아가 발표했어요. 리명희는 실력이 저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단장 동지, 그런데 제가. 박은혜 동무는 이번에 빠지시오. 아직 실력이 부족하오. 다른 단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 동지. 공연 당일 저는 무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리명희가 노래를 불렀어요. 음정도 불안정하고 호흡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 오늘 왜 안 나왔소? 제가 단장 동지께서 빼라고 하셔서. 뭐? 김선아가? 내가 알아보겠소. 며칠 뒤 김선아가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보복이었어요. 박은혜 동무, 일주일간 자아 비판 쓰시오. 혁명적 각오가 부족하오. 무슨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감히 반문하오? 당 간부에게 말대꾸를? 저는 일주일 동안 자아 비판문을 썼습니다. 매일 5장씩 써야 했어요. 나는 혁명가로서 부족하다. 나는 당의 은혜를 저버렸다. 거짓말을 쓰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하면 자기들도 찍힐까봐 두려웠던 거죠.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김선아가 불렀습니다. 박은혜 동무 들었소? 그분께서 이제 당신에게 지루해 하신다더군. 요즘 새로운 분들이 눈에 띄신다는군. 당신보다 젊고 예쁜 분들 말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어요. 그분의 관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 가족들도. 제발요, 단장 동지. 제발, 나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소. 영부인께 빌어야지.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저. 은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가 감청되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얘야,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이 처음 든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저는 완전히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시간을 내주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새로 뽑은 단원들이 괜찮더군. 그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시군요. 은혜 동무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게 어떻겠소? 32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늙은 축에 속했어요. 새로 들어온 단원들은
20살 안팎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특별 공연단에서도 저를 밀어냈어요. 중요한 공연은 전부 새 단원들이 맡았습니다. 저는 연습만 하고 무대에 서지 못했어요. 박은혜 동무, 당신은 이제 예비 단원이요. 김선아가 통보했습니다. 예비 단원?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단장 동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요. 새 세대가 필요하다는 말이요. 급여도 끊겼습니다. 아파트도 빼앗길 위기였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은혜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구나.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안 좋대. 약이 필요한데. 북한에서 약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심장약 같은 건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요. 어머니, 제가 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선물들을 팔아야 했어요. 시계, 귀금속 장마당 암거래상한테 팔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소? 그건 선물로 받은 겁니다. 특별 공연단이었지? 소문 다 들었소. 조심하시오. 심장이 철렁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약값으로 $100가 필요했어요. 물건을 다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어머니께 약을 가져다 드렸을 때 어머니가 우셨어요. 은혜야, 미안하구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얘야, 너라도 살아야 한다. 예. 어머니, 무슨. 여기서는 안 돼. 너라도 나가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어머니, 말 안 해도 안다. 엄마가 다 안다. 그러니 제발 살아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탈북해야 한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군에서 쫓겨났어요. 계급도 강등되고 시골 부대로 좌천되었습니다. 은혜야, 이거 다 내 때문이야. 오빠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아버지도 당에서 밀려나셨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거부하지 못한 탓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장마당에서 만난 아는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야, 들었어? 숙청 명단에 내 이름 올랐대. 뭐라고요? 영부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소문이야. 조심해.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숙청?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졌고 뺨은 푹 꺼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 말씀대로 나라도 살아야 한다. 그날 밤부터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장마당 브로커들을 알아봤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00가 필요했습니다. 남은 물건들을 전부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어머니 목걸이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주신 금목걸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팔았어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팔면 $300 됩니다. 국경까지 데려다 줄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한 달 뒤. 준비하세요. 한 달.
저한테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함경북도 온성 근처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이틀이 걸렸어요. 화물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추웠어요. 2월 함경도는 영하 20도였거든요. 박은혜 맞소? 어둠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예, 맞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어요. 300달러,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캄캄한 밤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이요. 지금은 얼어붙어서 걸어갈 수 있소. 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얼음이 보였어요. 순찰대는 30분마다 돌아. 지금 막 지나갔으니 시간 있소. 빨리.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리 뛰시오. 얼음 위를 뛰었습니다. 미끄러웠어요.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어요.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얼음에 총알이 박혔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드디어 중국 땅에 올라섰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뛰시오. 아직 안 끝났소.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한참을 뛰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시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어요. 살아서 넘어온 거예요. 축하하오. 이제 자유요. 자유.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여기도 위험하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차 타시오.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칸에 숨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중국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당분간 여기 숨어 있으시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조선족 아주머니 집이었습니다. 낡은 농가였어요. 들어오세요. 배고프시죠?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밥과 김치를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맛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은 동포잖아요. 그날 밤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 누워본 거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빠 미안해요. 나 혼자만 살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1,000달러. 1,000달러? 저한테는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을 어떻게 구하죠? 일해야죠. 식당이나 공장에서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신분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중국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300위안,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였어요. 너 조선족 아니지? 탈북자지? 주방장이 의심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들킨 거예요. 아니에요. 조선족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 말투 들으면 다 알아. 조심해. 공안한테 신고할 수도 있어. 공포에 떨며 일했습니다. 언제 신고당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였어요. 북한에서 오셨군요. 힘드시죠? 예, 목사님. 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제발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탈북자 구조단체와 연결해 주셨습니다. 태국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요청하는 거예요. 태국요? 어떻게 가나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해요.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이 험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언젠가 붙잡힐 테니까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짜준 경로는 이랬어요. 중국, 남부 라오스, 태국. 육로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비행기는 신분증 필요해서 못 타요. 차와 기차로 가야 해요. 열흘이 걸렸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기차 화장실에 숨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함께 탈출한 탈북자가 5명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2, 중년 남자 3이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한국 갈 수 있을까요? 20살쯤 된 여자애가 물었어요. 갈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국경 경비대한테 걸렸거든요. 신분증 보여줘.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중국어와 라오스어가 섞인 말이었어요. 브로커가 돈을 건넸습니다. 뇌물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보내줘. 문제 안 일으킬 거야. 경비병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 간신히 넘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걸었습니다. 정글길이었어요. 뱀도 나오고 벌레도 많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함께 온 여자애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야. 중년 남자가 그녀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자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어요. 태국 경찰한테 걸리면 안 돼요. 구금될 수 있어요.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방콕까지 또 이틀이 걸렸어요. 낡은 버스를 타고 화물차를 얻어 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방콕 외곽 쪽방에 도착했을 때는 정신이 혼미했어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 가요. 준비하세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한국 정부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태극기 눈물이 났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였습니다. 들어가요. 겁내지 마세요. 브로커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뒤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예, 저 박은혜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이 보호할게요. 대한민국.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따뜻한 차를 주셨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북한 어디 출신이세요? 평양입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이요. 가족은요? 부모님, 오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족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아요.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 머물렀어요. 신원조사, 건강검진, 인터뷰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탈북자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 가요. 조금만 참아요. 드디어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3년 4월 5일이었어요. 내일 인천행 비행기 타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 자유의 나라 정말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어요. 태국 수완나품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인천까지 5시간이에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저 멀리 있었어요. 어머니, 오빠, 저 한국 가요. 꼭 살아서 다시 만나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5시간 뒤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함께 온 탈북자들이 울며 박수쳤습니다. 도착했어요. 한국이에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내렸어요. 인천공항 휘황찬란한 불빛들, 사람들. 자유다, 진짜 자유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하나원으로 갔어요. 통일부 산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3달 동안 지내시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받으세요.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원은 천국 같았어요. 따뜻한 방, 매일 나오는 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기와 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샤워했어요. 1달 동안의 때를 씻어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천국이네요. 옆방 탈북자가 말했어요. 20살 여자애였습니다.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나원 근처 세븐일레븐에 처음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이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열대 가득한 음식들, 과자, 음료수, 빵, 도시락.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것들이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밤에도 연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도 충격이었어요. 하나원에서 핸드폰을 줬거든요. 이걸로 인터넷 검색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북한 뉴스. 수백 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 김정은 동향 모두 볼 수 있었어요. 그분 사진도 나왔습니다. 화면 속 그분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어요. 서울 관악구 작은 원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하세요. 정착금도 나와요. 정부에서 도와줬어요. 감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처음엔 홍대 근처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맞는 게 어색했어요. 북한에서는 손님한테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4,500원입니다. 4,500원 북한 같으면 한 달치 배급이에요. 여기선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말투가 달랐어요. 언니 말투가 좀 북쪽 같은데 어디 출신이세요? 아, 저 함경도요. 거짓말이었어요. 평양 출신이라고 하면, 특별 공연단이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밤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탈북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은혜 씨, 적응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북에 둔 가족을 떠올리며 울었어요.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은혜 씨 목소리 정말 좋네요. 전에 성악하셨어요? 네, 조금요. 평양 특별 공연단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믿으면 더 큰일이에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였습니다. 진열대를 보다가 멈췄어요. 평양냉면이 있었거든요. 평양냉면 5,900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평양 어머니 오빠,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평양냉면을 사서 집에 왔어요. 끓여서 먹었습니다. 맛은 북한과 달랐지만 그래도 고향 맛이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 자유로운 사람들 여기는 북한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어요. 특별 공연단 이야기, 그분과의 관계 그건 비밀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감시당하고 배고프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을 잘 나고 계실까? 오빠는 괜찮을까? 핸드폰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어요. 식량난이 더 심해졌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도 어렵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22살 여자애가 울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언니도 그랬어요? 응. 나도 처음엔 편의점 가는 것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그 애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여의도 윤중로에 갔습니다. 벚꽃 터널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화구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이 벚꽃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해요. 평범한 삶이지만 행복합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오빠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